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바닥에서부터 한 200포인트가량 반등을 했던 시장인데 오늘은 이제 그런 급등 끝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적당한 조정을 받은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가 마이너스 0.74%, 2469포인트, 코스닥이 마이너스 1.49%, 799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800이 깨졌고요. 거래소보다 조금 하락폭이 더 깊었는데 어제 이제 테슬라가 좀 주춤하면서 배터리 소재주 쪽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조정폭이 깊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들도 오늘은 약간 좀 숨고르게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래 대금을 보면요, 이제 시장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크게 이렇게 변동은 없지만 어제 거래 대금이 한 6조 8천까지 갔다가 거래소가요, 오늘은 7조 9천억이니까 거래 대금이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래소 시장 규모로 봤을 때 7조 9천억은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거래 대금이다. 아직은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5조 8천억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어제 6조 6천억, 그제 7조 7천억이었는데요. 거래대금이 대폭 이렇게 감소했죠. 그래서 코스닥 쪽이 오늘 지수도 많이 빠졌고 거래대금도 많이 줄었다. 이쪽이 좀 소강 상태인데 가장 큰 원인은 배터리 소재주 쪽이 오늘 많이 이렇게 밀리면서 그쪽에서 거래대금도 이렇게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면요. 이때가 8월 1일 날 2668포인트에서 딱 3달 만에 2273포인트, 10월 31일이니까요. 그래서 한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최근에 200포인트, 그러니까 딱 절반 정도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글로벌 미국 시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미국 시장은 앞에 고점까지 이렇게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앞에 고점까지는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일본, 대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고점은 뚫어졌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조금 덜 오른 셈이다. 제가 보기에는 요 앞에 고점이 2600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도 여러 가지 증시 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2600까지는 이제 1단계로 한번 가줄 만한 그런 시장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분봉 오늘 이제 하루 흐름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제 그제 이렇게 아침에 급등을 해서 밀리지 않고 이렇게 딱 버텨줬던 시장인데요. 오늘은 좀 낮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그렇지만은 그렇게 크게 장중에 밀리지는 않고 낮게 시작한 그 지수대는 좀 유지가 됐다. 매물이 그렇게 쏟아진 건 아니다. 나오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매수세가 좀 소화해주는 그런 대로 하방 경직이 되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2,900억, 또 코스닥에서 똑같이 2,900억을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6천억 가까이 매수 우위했는데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를 했다. 기관, 외국인들은 양쪽에서 다 쌍끌이로 매도 우위했는데 이 물건들을 오늘 개인들이 이렇게 다 받아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종목으로 수급을 이렇게 잠깐 보면요. 여전히 이 삼성전자 쪽에 지금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270만 주 매수 우위했죠. 삼성전자 이렇게 매수 강도가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오늘 270만 주, 어제 480만 주, 그제 450만 주. 그 전에도 이렇게 쭉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팔 때도 있지만 살 때 이렇게 500만 주, 270만 주 기관들도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수급을 봐도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반도체 주식, 특히 삼성전자를 이렇게 많이 사는 거는요. 반도체를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장 전체를 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이코리아 성격도 있다.
이제 최근에 환율도 많이 떨어지고 미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5%를 넘었다가 지금 한 4.5%까지 이렇게 다운이 됐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영향으로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과 우리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 시장을 대표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 시장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세장 초기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먼저 사기 시작을 해서 전체 시장으로 이렇게 확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빠질 때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를 먼저 팔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이. 그러고 나서 전체 시장이 한참 동안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는 대체로 그런 모양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 거는 우리 시장 전체를 좀 좋게 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해서 강세장이 왔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국내 증시 자금 동향이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고객예탁금이 47조 5천억이니까요. 그 수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추세로 보면은 돈들이 좀 빠져나갔다가 최근 며칠간 44조까지 예탁금이 줄었다가요. 지금 47조니까 최근에는 좀 이렇게 늘었죠. 그래서 장이 빠지면서 뒤늦게 돈들이 빠져나갔다가 최근에 이렇게 장이 강하게 반등하면서 또 다시 돈들이 조금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고객예탁금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신용융자금 같은 경우도 항상 20조가 넘었다가 지금 16조 9천억이니까 많이 떨어져 있는 수치인데 최근 며칠간만 이렇게 보면요. 신용융자가 많이 줄었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고객예탁금 추이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요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 같은데요. 다음 주 정도 좀 지켜보면 추세가 이렇게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금은 여전히 이렇게 높습니다. 9,400억을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미수금이 이렇게 높은 상황은 아마 과거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1조 가까이 이렇게 미수금이 높아져 있는데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요새 이제 신용을 약간 규제를 한다고 그래서 신용이 안 되는 그런 그 창구에서 미수를 많이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요. 어쨌든 미수 최근에 하신 분들은 그렇게 손해는 안 났을 것 같아요. 수익률이 좀 괜찮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한 20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짧게 이렇게 단타하시는 분들 이번에는 좀 수익이 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수급 전체로 봤을 때요. 미수가 이렇게 많은 거는 어쨌든 이게 이제 한 이틀 후에 매물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죠. 펀드 쪽은 이렇게 돈들이 최근에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죠. 100조가 넘어섰는데요. 아마 ETF 쪽으로 돈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의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제 지수는 약간 약보합이었지만 그래프로 보면요. 이게 이제 다우 지수 그래프입니다. 요런 하락 추세,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여기 부딪혔다가 이번에 이렇게 아주 각도가 가파르죠. 그러면서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금리 오름세가 좀 주춤하면서 내년 3월, 6월 이때쯤이면 오히려 금리를 내릴 것 같다 그렇게들 예측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로 해서 미국 시장이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직전 고점은 물론이고 그 앞에 고점, 전전 고점까지 이렇게 뚫고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래프는 요 앞에 저점, 고점 여기를 살짝 지금 뚫어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증시가 미국 시장 대비했을 때 좀 덜 오른 감이 있다. 닮아간다고 그러면 한 2600까지는 우리 시장도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미국 시장을 보고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도 이렇게 앞에 고점을 뚫고 아주 급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0.32%인데 앞에 고점, 전고점
전전 고점을 훌쩍 이렇게 뛰어넘으면서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주식들이 최근에 모양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지금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니케이 0.48%. 일본 시장도 이렇게 좋습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거의 뚫다시피 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모양이 좋다.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시장이 앞에 고점 부근에 이렇게 와 있다고 그러면 전전 고점도 이렇게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0.2% 플러스, 프랑스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03인데 그래도 바닥에서는 이렇게 조금 반등해 주는 맛이 있죠. 항생 홍콩 지수 마이너스 2.11인데요. 어제도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오고 오늘까지도 이렇게 빠졌는데 어제 이제 미국하고 중국 그 정상회담 여기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애매하게 좀 끝났죠. 예를 들어서 대만 통일 반드시 하겠다 이런 얘기라든가 바이든이 시진핑을 향해서 독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회담 내용이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실망 매물이 중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주가로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반도체주 중심으로 큰 한 10일 동안 이렇게 강조해 드렸는데요.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꽤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다가 오늘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반도체 이쪽은요. 좀 조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조금씩 사 모아가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그냥 보유하면서 좀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프나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좋기 때문에요. 이제 실적이 금년 4분기 내년까지 가게 되면 실적들이 많이 좋아질 것이다. 지금이 바닥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사는 것도 하나의 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미 반도체라든가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이런 것들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ETF가 지금 많이 설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보면은 삼성에서 코덱스 AI 반도체 이쪽으로 ETF, 그 다음에 미래 SS에서는 또 타이거 AI 반도체 이쪽 관련해서 ETF를 아마 21일이니까 며칠 남았죠. 이때 이제 그 상장을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반응이 좋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쪽 그 HBM 특히나 이쪽 관련해서 AI 이쪽 관련 주식들 대표 종목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아마 근한 20%가량 포함이 되면서 가장 포함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 이제 그 포함되는 종목이에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 ETF에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들 좀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패키징 관련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미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프랑 이렇게 같이 보시면 최근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오테크닉스 그래프들이 단단하죠. 이스페타시스, 하나마이크론, ISC 그렇죠. 그래프들이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세화 공정 관련해서 종목들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동진 세미컴 바닥에서 따지면 많이 올랐죠. 솔브레인 그렇죠. 원익 IPS, HPSP 방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반영은 됐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끌고 가는데 이쪽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아직도 아주 단단하다. 특히나 오늘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270만 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이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은요. 삼성전자 대체로 보면 사기 시작하면 추세적으로 한두 달 정도 꾸준히 이렇게 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도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여건 아닌가. 그렇다고 그러면 21일 날 여기 이제 상장한다고 그러는데요.
이쪽 ETF 쪽에 좀 기대해도 되겠다. 추가로 매수한다고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주가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주목해서 보자. 그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한미반도체라고 그래요.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항상 가장 앞서는 대장주, 간판주, 1등주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죠. 그한 4개월 조정받고 다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ETF 쪽에 가장 편입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요.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 중에 오늘 좀 이렇게 반등해 준 종목들 중에요. KH바텍이 3분기 실적이 좀 이렇게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좀 주춤했다가 다시 이렇게 어제 오늘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세 그래프 모양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H바텍은 폴더블 폰 힌지 관련해서 아주 대표 종목이다. 삼성의 90% 이상 이렇게 납품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판매가도 올라가고 한 30%가량 판매가가 올라갈 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판매량도 늘어난다. 그러면서 이제 3분기에 항상 실적이 가장 좋은데 약간 기대에 좀 못 미쳤다 그래서 주가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으로 따졌을 때는 실적이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으로 봤을 때 좀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아닌가. 오늘 아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플러스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 CS 윈드 제가 꾸준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높게 사신 분들 지금 마음고생 좀 하고 계실 그런 가격대입니다. 근데 요게요 신용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80만 주 정도였다가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다시 100만 주까지 신용이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보면 최근에 신용이 한 절반 가까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CS 윈드는 여전히 주가는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눈에 더 잘 들어올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주가 흐름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 요게 신용 지표거든요. 어제 100만 주, 오늘 96만 주 약간 털리기는 있지만 추세로 봤을 때 주가는 빠지지만 CS 윈드는 여전히 이렇게 신용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아마 개인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높은 종목이 아닌가. 최근에 풍력 관련해서 해외 그 대표 기업들이 고금리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주가가 좀 과하다. 빠진 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8만 9천 원에서 4만 원대까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2배가 빠졌거든요. 3분기 실적 아마 나온 거 보셨겠지만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신용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가격대면 CS분들이 좀 들어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주가 하락이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하다.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 나오는 걸 보면요. 한 7만 원, 9만 원 다시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만 8천 원대인데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 있다. 눈여겨보자.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오늘 그 시장에서 전체 시장하고는 좀 달리 강한 모습을 보인 게요. 항공주입니다. 대한항공 이제 이유는 그거죠. 유가 인하 얘기인데요. 대한항공이 최근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26,400원에서부터 19,000원까지 근 한 30% 빠졌는데요. 다시 방향을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가 인하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시 화물 쪽에서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비슷하게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늘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진에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항공주들도 그동안에 하락세가 아주 컸다가 이제 조금 좀 이렇게 방향을 트는 모습이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덴티움이요. 덴티움도 제가
바닥에서 이렇게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바닥에서 아무튼 사신 분들은 좀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야무지게 올라준 그런 주식이었는데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이게 한 18만 원에서부터 10만 원이 무너진 반토막이 났던 주식입니다. 근데 실적이나 여러 가지가 흠잡을 데 없는 주식인데 주가가 좀 과하게 빠졌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서 추천드렸는데 지금 12만 5천 원이니까요. 바닥에서부터 따지면 그냥 20, 30% 오르긴 했지만 과거 이게 고점 대비했을 때는 하락폭이 좀 큰 주식 아닌가. 가격으로 봤을 때 최근에 좀 오르기는 했지만 좀 들어가도 무난한 가격이 좀 매력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쭉 오르다가 오늘 2.4% 3,200원 이렇게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져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빠진다고 그러면 보합 아래에서는 들어가도 되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추세가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단단하거든요. 그 다음에 절대 가격으로 봤을 때 덴티움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이 매력이 있다. 중국 시장에서 여전히 임플란트 사업 잘 되고 있습니다. 덴티움은 그쪽에서 한 50% 매출액을 내고 있거든요. 또 베트남 같은 데서도 지금 거기 공장이 있다고 그러는데 베트남도 중국하고 비슷하게 임플란트는 초기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앞으로 좀 성장성을 높게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시장이 전체가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깊게 받았는데요. 지금 정도는 좀 들어가도 되는, 또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좀 기대해 봐도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SPG 그래프 모양 좋죠.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44,000원에서 지금 3만원까지 빠져줬는데요. 로봇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두드러진 그런 종목이다. 독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세선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바닥권,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지선에서 지금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이 지지선에서만 사면 항상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입니다. 로봇주는 이칠만 하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반등해주는 맛이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좀 주춤했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격이 매력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더전 비주원도 화끈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놓고 좀 중장기를 이렇게 길게 보고 간다고 그러면 걱정 없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외에도 뭐 삼성중공업도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삼성바이오로직도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다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워낙 시장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종목들 혹시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팔지 말고 버티자.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장중에 저점에서 이렇게 매수해서 가지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제가 이제 항상 좀 낙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가 주춤하면서 또 내년에는 금리가 이제 다운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성장주나 실적주 쪽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특히나 우리 이제 반도체가 이제 3, 4분기가 바닥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준에서 많이 사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특히 삼성전자 쪽에 이렇게 강하게 매수가 들어올 때는 추세적으로 보통 한두 달은 이어지더라 그렇게 이제 저는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추세가 앞으로도 한 2,600까지는 일단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1,296원인데요. 항상 1,300원대 이에서 이렇게 놀다가 최근에 이렇게 환율도 많이 다운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 우위로 이렇게 바뀐 게 환율도 좀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시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시장은 좀 기대해도 된다. 오늘 이렇게 좀 주춤했을 때 오히려 좋은 주식들을 좀 담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시황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